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통합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자, 첫 주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초월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0일까지 총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를 찍게 됐습니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3.1%포인트입니다.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수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고요.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자, 이런 결과 나왔을까요? 자, 우리 먼저 홍 의원께서. 제가요? 우리 네. 설훈 최고위원이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서로 미루시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 그 젠더 이슈 이후 그리고 부동산 문제 최근에 또 수재까지 겹쳐가지고 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여론조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이 미래통합당이 우리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민심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8월 2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수재도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은 다시 또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지율을 이 정치권에서는 항상 출렁거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번 저는 이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선다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지금 3년 한 4개월째 접어들으셨는데 예. 그 종합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평가다. 네, 우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민을 좀 무섭게 알고 또 두렵게 알았다면은 전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지킨다고 지켰지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그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고 사회 정의, 안보, 국민 경제 이런 총체적인 불안과 실망이 겹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이 좀 오만했죠. 예산에서부터 또 인사에서부터 또 추경에서부터 또 국회 운영에서부터 한 가지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한 것이 없이 그저 176명의 힘이 있고 대통령의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만한 소위 결과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예, 오만의 결과라 평가하셨습니다. 글쎄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이 전월세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생 문제를 다 잡고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한 그 결과가
이후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지율이 좀 바뀐 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네.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다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통합당의 뭐 이른바 좀 가만히 전략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네. 네. 이 가만히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정부 여당의 뭐 이런 말씀하신 듯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반사 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이 정책적 대안을 내어놓고 예. 그리고 당신네 당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겠다. 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국민 신뢰가 제대로 된 신뢰가 갈 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도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대안이 없는 정당에 국민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가만히 정책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민주당이 실책하는 그걸 통해서 점수를 얻겠다, 국민 지지를 받겠다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낼 것 같지 않다 생각하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발 그건 좀 벗어나서 정책 대결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A 아니지만 우리는 B 아니다. 그래서 B 안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이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가만히 전략 효과 그렇다고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고위원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여론이 통합당이 좋아졌다. 네, 이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얘기고 예, 그동안에 많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아까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1개 정책의 35개 실천 사항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예. 이제 방송에 계속 나가고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낯설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 안에 몇 가지를 보면은 요번 그 수해 현장에 우리 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네, 네, 새로운 당의 면모를 좀 보이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호남으로 내려간 문제 같은 거 또 추경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그 논리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정강정책에서 5.18 민주화운동 문제도 이제는 이거를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예.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우리가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본소득제 같은 거 이거 참 새로운 정책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또 청년정책 또 18세 이하의 지금 그 우리 보수만이 그 이것을 고집했었던 것을 예. 이제는 완전히 이 연령의 18세 또 뭐 그걸 한선을 두고 하지 말자. 예. 이렇게 해서 폭을 좀 넓혔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보수가 너무 그동안 참 그 강경한 예. 어떤 그 보수의 그 개선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중도와 서민정당으로 새롭게 가자. 예. 이것이 저희들이 끈질기게 4월 15일 선거 끝나고 예. 나름대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적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3년 4개월의 평가가 네. 경제에서부터 뭐 방금 얘기한 부동산의 뭐 총체적인 지금 실패가 결국 오늘의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통합당이 네. 가만히 있어서 이 지지도가 나온 것은 아니고 네. 네. 국민이 이런 것을 다 살펴본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종합해서 오늘의 통합당의 여론이 좀 좋아진 것 아닌가. 네.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는 예. 그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미래통합 때 반대해서 못했던 건데 바로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소득 부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이제 정책으로 굳히면 되는 거죠. 법으로 굳히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 문제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신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5.18 왜곡 처벌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래통합당 얘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5.18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은 5.18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던 사람도 공천을 줬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게 물론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참 신뢰하기 잘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성안이 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당원에 집어넣어서 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통과를 하고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최고위원 의심으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명명백백히 공약으로 또 당원에 이걸 수록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국회에서의 행동을 하면은 국민들이 더 확신하고 믿지 않겠냐. 네. 네,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께서 네.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고 네네. 당에서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정책으로 굳혀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통용되게 하는 게 이제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줍시다. 그렇게 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그 가만히 전략 얘기했는데 사실 통합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실제로 언급하신 대로 통합당이 이제 그 수해 피해를 본 호남 지역 찾아가서 복구 작업 돕기도 했고요. 자, 이런 움직임 또 호남 지지층 확장을 목표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이런 게 앞으로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석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강 정책에 넣고 예. 그리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호남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네. 통합당의 변하는 모습을 저는 확인하고 또 지지를 해주리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나라당 시절에 예. 미래통합당 정신이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를 해소한다 그래가지고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체적인 변화 하나도 없어요. 뭐 5.18 망은 그냥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도 그건 솜방망이로 끝났습니다. 예.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는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러는지 아마 또 그러고 나서 저는 뭐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5.18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못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이게 일반화돼야 한다고. 최고위원이 지금 개인의 생각이라면 진짜 유감이고 뭐 관습적으로 그동안에부터 가졌던 그 이미지라면 이해가 하겠는데 이렇게 잘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호남의 이 수해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5.18 이 문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19일 날 또 김종인 우리 대표가 또 5.18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이걸 과거 것을 대입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앞으로 생산이 안 되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자, 또 이 다주택자 논란 촉발시킨 노영민 비서실장 결국은 뭐 재신임 받고 위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부동산 실수요자는 네. 확실하게 보호한다. 예. 그리고 투기는 확실하게 잡는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예.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보호한다. 이 원칙은 확실하거든요. 예. 투기 잡고 그리고 투기로 해서 벌어든 돈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예. 이 입장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뭐 생산도 주택 공급도 늘리고 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교체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한 달, 한 두 달 되면은 이게 정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제대로 된 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혹독한 심판이 이번 여론조사 잣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막연하게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정책으로 가면은 국민은 저는 더 분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값을 잡겠다. 안 잡아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더 뛰고 있는 것이 오늘 방송이나 신문 도야 뉴스에 지금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월세 문제는 지금 요번에 그 3법 통과되고 나서 지금 전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월세 가는 분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그럼 반월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그 처참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잘 아시는 것 같이 얼마 전에 세종에 행정수도 옮긴다고 할 때 예. 서울의 과밀화, 경제 과밀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 소위 서울을 옮기겠다 했는데 예. 지금 13만 2천 호를 또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구의 분산, 주택,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 수도호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 이 예. 서울에 지금 13만 2천 호를 또 짓겠다고 그러면은 그와 반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이래서 나는 화를 내고 있고 세종 충청도 사람들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주택 문제는 지금 23번째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제 내놔도 안 잡아지면은 예.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이게 안 됐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여야가 또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잘하겠다. 이렇게 좀 기본 패턴을 바꿔주셔야지 맨날 그 틀에서 그 인물이 앉아갖고 네. 이놈 갖다 내놓고 저놈 내놔본들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발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대통령이나 또는 여야가 또는 전문가가 좀 앉아서 이제 24번째 앞으로 내놓을 정책은 좀 네. 실수 없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현실과 신현실이 부닥치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혼란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좀 지나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인 갖고 있는 주택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없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저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또 주무부처가 예견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전혀 예견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서울 시여구, 과천, 서대문, 노원구 구청장들이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민주당 내에 한 5분 국회의원들이 또 의사표시를 해서 이건 무리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밀고 갔을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예견했어야 되고 또 이걸 내놓고 나서는 그래도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소속의 네. 구청장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분위기를 잡고 갈 텐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더 난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